저는 고향이 충북 음성입니다. 성은 남이고 이름은 기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할 때 거꾸로 소개를 많이 합니다. 인기남, 얼굴은 못생겼지만은 인기남입니다. 이것도 제 이제 이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27장 묘지를 이장한 집에 감정을 가서 다 둘러보고 2장은 좋은데 나머지는 다 산소들이 안 좋아요. 어차피 이제 그건 자기네 그 집안에서 단체로 묘 이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고 다 이제 단체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집안이. 그렇게 해서 날짜가 5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그러던 분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한문에 대해서 특히 비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석을 새기자면은 족보를 또 다 뒤져야 되는데 족보 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거의가 한문이잖아.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한문 많이 알지는 않지만은 족보 찾아서 지문 작성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29분을 이장을 하는 건데 거의 남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 선생 나 왜 무서워서 나 죽겠어. 무서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낮에 12시만 되면 온몸이 막 움츠러들고 몸이 베베 꼬이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추스리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와서 이게 한동안은 이런 증세가 머물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이제 받고 나서 곰곰 생각에 잠겼죠. 이거 이장을 반대하시는 어느 조상이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은 도대체 원인이 뭔가? 몰두를 생각하다가 제가 전화를 다시 했죠. 혹시 그 29분 이외에 빠진 사람 없습니까? 빠진 조상 없느냐? 잘 찾아보십시오 했더니 한 사람 있다 이거. 누구냐 그랬더니 올 사촌형인데 이 사촌 조카놈들이 서울서 뭐 구살기가 어떤지 바쁘다고 핑계대고 장인전에 와서 알리지도 않고 저희들끼리 저 아버지 산소 파갖고 화장해서 거기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촌형님입니다. 사촌형님이 요번 기회에 내 집도 같이 장만해달라. 그래서 친호를 보낼 때가 자식들은 알아주질 않으니까 그래도 가장 믿음직하고 나를 이해해줄 우리 김 선생님한테 사촌형님이 와서 부탁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12시 되거든 술상을 하나 보십시오. 술상을 봐서 형님 잔, 내 잔, 안주거리 좀 해서 한 상 차려놓고 12시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12시 땡 하거든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보이지 않든 무조건 형님이 오신 거로 알고 형님 앉으시오. 술 한 잔 받으시라. 형님 잔에 술 따르고 내가 따르고 해서 미안합니다 형님. 형님도 이번 기회에 꼭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마시고 형님 편하게 쉬시라고 우리 약속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참 허무맹랑하죠. 카톨릭 저희는 이제 4대 집안이에요. 저희도 어찌 보면 이거 참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나는 영혼의 존재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알았다. 이분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이제 했던 거지. 그 다음날 1시 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남 선생, 아이고 오늘 그런 일 없어. 오늘은 아무런 뭐 증세 없다고 그러면서 형님 진짜 왔다 갔나가 보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또 이제 그 형님 비석을 추가로 또 해서 새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시게 된 이런 경우도 사례도 있지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화장하면 무해무득하다 뭐 이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다. 화장을 해도 혼을 못 태우기 때문에 매장이나 똑같다. 혼을 태운다면은 무해무득하지만은 혼을 못 태우기 때문에 화장한다고 해서 무해무득한 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실제로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함을 제가 가서 이제 우환이 있으니까 옮겨주고 나서 4년 동안 임신이 안 되던 부인이 임신이 됐다고 와서 저한테 전화해주고 또 아버지 유골함 옮기고 나서 일주일 안에 3남매가 아파트 청약이 다 된 거야. 이게 우연이라고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궁극히 부탁드리는 것은 화장한다고 해서 무해무득한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화장했더라도 정말 그 유골 잘 모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 화장해서 함부로 막 아무데나 뿌리고 물에 뿌리고 이 뿌리는 것은 조상님 노숙자 만드는 거예요. 떠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님 혼이 어디 가느냐. 머물 데가 없으니까 자손들한테 와서 붙어요. 붙으면 그게 우환이 되는 겁니다. 우환 자초하시지 말고 화장했더라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셔야 됩니다. 경기도 이천에서는 아버지 묘를 감정을 하고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을 하는데 구렁이는 아니었지만은 꽃뱀이라고 그러죠. 뱀이 2마리가 이제 나온 거예요.
다행히 이제 물은 차있지는 않고 들어왔다 빠지고 이제 비 올 때마다 들어왔다 빠지고가 반복이 됐던 산소예요. 그래서 다 드러내고 옮길 자리로 이제 갔는데 갔더니 그 이제 집안들 산소가 다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정력이 좀 없을 때지. 이장을 잘 해드리고 왔는데 자손들 3남매가 자꾸 불길한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아버지가 집안 사람들한테 그렇게 문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고 이런 꿈만 며칠을 꾼 거야.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다시 이제 감정을 해보니까 틀림없이 잘 돼 있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런 일이 나니까 그러면은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는 답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하나 이제 다시 물었어요. 왜 집안 사람들한테 맞느냐? 몰매를 맞느냐? 자세히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군 생활을 오래 하신 거예요. 군 생활을 오래 하고 제대를 하고 집에 오니까 그 일대에 한 40만 평 이상 되던 그 동중 땅을 집안 사람들 몇 간이서 이조해갖고 아버지 끝까지 도장 파고 막 해서 땅을 다 팔아먹어갖고 다 나눠 가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나? 그거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팔아먹었냐? 난 도장도 안 찍었는데 왜 팔아먹었느냐? 막 이제 추궁하니까 할 말이 없지. 그러면은 어차피 이래 된 거 내 모고치 내놔라니까 그때는 벌써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사업한다고 뭐 이거 건물 짓고 뭐 뭉청망청하다 보니까 돈들을 다 날리고 없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늦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후 통첩으로 언제까지 돈 갖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 고발하겠다. 뭘로 갖다 줘? 돈을 못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해서 사문서 위조로 해서 막 깜빵 가서 고생들을 이제 많이 국고를 치른 거지. 이 집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조상 땅을 그렇게 함부로 팔아먹었다는 거. 또 알리지도 않고 또 팔아서 자기들끼리 나눠갖고 얼마나 큰 대죄예요. 큰 죄를 졌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소를 해서 옥살이를 시켰다는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 죽어서 그 일대에다 이제 산소를 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 또랑 옆에다가 썼어. 그때 왜 또랑 옆에다 썼나를 사실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분을 아버지를 깜빵 갔던 그 집안 사람들 묘 있는 옆에다 쓴 거예요. 그랬더니 너 때문에 우리가 깜빵 갔다 와서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여기서 다른 데로 옮기자. 그러니까 다 팔아먹고 한 조금밖에 안 남은 땅에 이제 올챙이처럼 그냥 올망졸망 산수들이 있는데 거기서 참 쓰기가 힘들어. 이 중에서 그래도 어디 멀찍이라도 떨어져서 산수자리로 좀 씁시다 해서 파묘를 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옮기고 나서 과연 옮긴 후에 변화가 어떤가. 좋은 자리에 가면은 뼈가 색이 바뀌어요. 명당자리는 황금색이 나죠. 황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뻐. 이렇게 뼈를 때려봐도 탱탱탱탱 하는지 그런 아주 명쾌한 소리가 나. 근데 아버지 뼈가 이제 타올 때는 막 시커먼 데다가 그냥 막 했던 뼈가 옮겨놓은 자리에 보니까 뼈는 참 좋아. 그 새에 그렇게 뼈가 많이 변했어.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몰매를 맞다 보니까 이제 다시 딸 꿈에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거기서 제일 떨어진 몇 자리로는 부족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옮겨드리고 나서 그 증세가 이제 딱 멈추게 되었죠. 묘를 잘못 옮기면은 장례 때 모신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묘 이장에만 벌벌 떨었어요. 지금도 연세 많은 분들은 묘 이장한다고 그러면은 절대 건지지 말라고 벌벌 떨어요. 실제로 묘는 조금이라도 좋은 데로 모셔야지 조금이라도 나쁜 데 갔다 하면 틀림없이 해가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파묘에서 나온 홀령이 나오고 악기가 나오고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좋은 땅에 묻혀 있는 혼들 그리고 자손들한테 효를 많이 받은 조상님이 좋은 땅에 묻혔을 때 이거는 자손들이 말도 못하게 기가 막히게 잘 나갑니다. 모든 일이 다 술술술술 아무거나 해도 다 잘 된다고. 땅을 사면 땅값이 올라, 땅 팔면은 땅값이 떨어져, 주식 사면 주식이 올라, 제가 팔고 나면 주식값 떨어져. 이런 이제 묘 좋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보이지 않는 혼들은 이콘이라고 그래. 이 좋은 혼들은 이렇게 편안한 효도 받은 혼들은 자손들을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큰 방향으로 도와주시는데 이분들을 잘못 옮겼다면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없이 많은 방문했던 집안에서들 제가 이제 확인한 거고. 근데 반대로 나쁜 자리에 이제 들어가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들이 손수하기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요? 이웃 사람, 자식. 당연히죠. 또 내가 막
참 몸이 아파. 그러면은 제일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어? 자식이에요. 배우자나 자식. 그러면은 돌아가셔서 나쁜 자리에 묻혀서 물이 들어오고 벌레가 버글버글버글하고 나무 뿌리가 들어와서 칭칭 감고 이 영혼의 세계에서 그 고통을 누가 겪어본 사람이 증명해주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보기 전에, 죽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을 자손들한테 알려야 돼요.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방법.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그죠? 아프고. 하나는 우한. 뭐 하다 보면 툭 하면 다쳐. 교통사고 난다. 또 금전사고 당하고.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바로 이것이 조상님이 자손들한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자체가 그분들은 현명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조상님의 메시지가 있다 하면은 주저마시고 조상님이 어디가 편찮으신가를 먼저 캐치를 하셔서 꼭 들어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명당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명당은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로 인해서 화를 입거나 해를 입은 사람들은 한을 품고 죽어서 나나 내 자식들한테 꼭 안갚음을 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내가 죽어도 내 자식들만큼은 어떻게든지 지켜주고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집념을 갖고 돌아가셔야만이 자식들을 잘 돌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웃하고 부모와 공지간에 잘 지내도록 하십시오.